카페를 열기 전 주소 하나를 넣었더니 같은 지역의 카페 145개와 월 평균 매출 4,6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유료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365에서 직접 확인한 공개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성수동 카페를 예시로 이 숫자를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어떤 숫자를 믿으면 안 되는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소상공인 365입니다. 기존 상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한 서비스로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역과 업종별 상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 내 가게 경영 진단, 상권과 시장 트렌드, 정책 정보가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메뉴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입니다. 상단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권 분석, 테마 분석, 상권 현황 메뉴가 열립니다. 상권 분석 아래 간단 분석을 선택합니다. 복잡한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빠르게 지역과 업종을 비교할 때 유용한 메뉴입니다. 화면에는 행정구역과 주요 상권 선택, 위치 검색, 업종 선택이 표시됩니다. 분석 화면은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주요 상권을 선택할 수 있고 주소나 상호명을 검색해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석 범위를 먼저 고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카페라도 행정동 전체와 특정 골목 상권은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같은 범위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일가 이동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행정동을 선택하자 지도에 분석 경계가 표시됩니다. 성수동이라는 이름만 입력하면 카페나 명소 같은 다른 검색 결과가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단계가 틀리면 이후 숫자도 모두 다른 지역의 결과가 됩니다. 다음은 업종입니다. 음식 카테고리를 누르면 인기 업종과 중분류가 열립니다. BR-코어를 선택하고 세부 업종에서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카페와 디저트, 제과점, 주점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쟁 매장과 시스템의 업종 정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경쟁 숫자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자 간단 분석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월 평균 매출 4,652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새로 문을 열래 카페가 받을 매출 보장이 아닙니다. 선택한 지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제공된 평균 지표입니다. 점포 크기, 좌석수, 브랜드, 임대료, 배달 비중에 따라 개별 매장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선택 업종 업소 수 145개입니다. 높은 매출 숫자만 보면 매력적인 상권처럼 보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145개가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높은 이유가 수요가 강해서인지 임대료와 운영비도 함께 높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장 수를 항상 한 쌍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보고서에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 12만 8,369명, 유동인구가 많은 요일은 목요일,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6시로 표시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영업시간과 인력 배치를 검토하는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지나간다고 모두 고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통과 인구인지, 실제 체류하고 소비하는 인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스템의 분석 결과 해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업소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 문장을 단순히 좋은 신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수요가 강해져 살아남은 매장의 매출이 오른 것인지, 높은 임대료와 경쟁 때문에 약한 매장이 빠져나간 것인지 원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권 분석은 한 지역의 숫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보 지역 두세 곳을 같은 업종과 같은 범위로 분석해 비교해야 합니다. 월 평균 매출, 업소 수, 유동인구, 사람이 많은 요일과 시간을 표로 정리하세요. 매출은 조금 낮더라도 경쟁 매장과 임대료가 크게 낮은 지역이 초보 창업자에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보고서를 정답지로 사용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은 탈락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쟁 매장이 지나치게 많거나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움직이는 시간과 영업시간이 맞지 않는 지역을 먼저 제외합니다. 그 다음 후보 지역만 현장 방문하고 실제 임대료와 권리금, 가시성, 주차, 배달 접근성을 확인하면 조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의 기준 시점과 업데이트 시기를 확인하세요. 둘째, 시스템이 분류한 업종과 내 사업 모델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셋째, 평균 매출을 내 점포의 예상 매출로 쓰지 말고 현장 조사와 임대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공개 데이터는 창업 실패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감으로 계약하는 실수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카페를 열고 싶다면 예쁜 인테리어 사진보다 주소를 먼저 넣어보세요. 무료 데이터로 경쟁 규모와 매출 추세를 확인하고 후보 지역을 비교한 뒤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동네와 업종을 분석해 볼까요? 지역과 업종을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판석 아저씨가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